네,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이 2024년 4월 13일인데, 이제 엠넷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아일랜드 2가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난해 많았죠. 알류 넥스트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사람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포르두스 101 재팬 더 걸스라는 아이돌 오디션도 있었고, 그리고 유니버스 티켓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세 개 다 엠넷에서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사 내부 오디션이었고 엠넷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실제로 알류넥스트에서 나온 걸그룹 아일릿이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유니버스 티켓에서 나온 걸그룹도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포르투스 원원 재팬더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넷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나마 가장 기대가 많이 되고 항상 전통적으로 제일 인기를 많이 끌었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렸는데, 여자 아이돌 오디션 걸스 플래닛 이후로, 케플러가 데뷔한 이후로 처음으로 엠넷에서 여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시 2024년 4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일랜드 2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참가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시그널송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자 아이돌 오디션 방송을 시작하고 1화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청을 하고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여태껏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화에서 친구들 참가자들의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오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류라기보다 미스테이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미리 친숙하는 정도로는 일단 알아두고 1화를 보는 게, 한번 저도 방식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미리 참가자들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걸 해봅니다. 우선 타이틀은 아일랜드 2입니다. 아일랜드 2고, 다음 주 4월 18일 목요일 밤 8시 50분에 이제 엠넷에서 첫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방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참가자가 24명이고, 여기서 12명을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실제 방송을 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반은 탈락하고 반은 데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참가자 전원은 웨이콘 소속이에요. 웨이콘 소속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보아왔던 대국민 오디션, 이를테면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 걸스 플래닛처럼 각 나라, 각 기획사들에서 선발해서 조합을 이루어서 데뷔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엠넷에서 방송을 하지만 작년에 했던 알류넥스트처럼 하이브의 빌리프 랩에서 한 것처럼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때 참여했던 참가자 인원수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때 알류넥스트의 참가자가 22명이었기 때문에, 빌리프 랩 참가자가, 여기는 아일랜드 2 오디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기획사 내부 오디션입니다. 정확하게는 빌리프 랩 참가자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24명입니다. 24명이에요. 프로듀서를 보니까 김신영 PD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김신영 PD가 걸스 플래닛을 제작했던 PD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재밌게 보여줄지 의문이에요. 제가 아일랜드 1을 보진 않았어요.
제가 김신영 PD의 걸스플래닛 때 김신영 PD가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성장했길 바랍니다. 김신영 PD도 뭐 그때 그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제작하는 게 처음이었을 거라고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MC가 송강이 나고 스토리텔러가 근데 이제 송강이 보니까 이걸 찍고 군대를 갔더라고요. 군대를 갔고 여기 전소미가 나오는데 전소미 역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로는 태양 그리고 테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돼요, 솔직히. 그리고 그 퍼포먼스 디렉터로는 모니카하고 리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 유니버스 티켓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나온 가희나 뭐 메이제일리 이런 사람들이 없다 배윤정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보는 맛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기는 다행히 모니카하고 리정이 나와서 그 참가자들에게 퍼포먼스에 대한 디렉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놉시스를 잠깐 보면 아일랜드 2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나.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나가 그러니까 I로서의 나도 되지만 NA로 적었더라고요. 기재를 했는데 결국은 저는 맨 처음에 이걸 not available로 읽었는데 뭐 당연히 영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not available로 먼저 볼 수밖에 없겠죠. 오타인 줄 알았어요. 아직 뭐가 나중에 정해지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그 픽스된 문구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의 N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A를 합쳐서 나 자신을 의미하는 나로 기재를 했는데 약간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의 N 같은 경우는 numerous를 상징하는 것 같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A는 availability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굳이 myself를 그 지칭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세요. 제가 봤을 때 억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셉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참가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24명의 참가자가 출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인이 17명이 참가를 하고 일본인이 6명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이 1명이 참가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알리넥스트 때도 22명이 참가해서 거기서 이제 6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24명 중에서 12명을 선발을 한다면 일본 그 말레이시아 친구는 거의 무혈입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강하게 들고 일본인 친구도 지금 네 이중국적을 가진 남유주를 빼면 순수 일본인 친구는 이제 6명이 되는데 만약에 12명을 선발한다면 일본인 친구들도 최소 3명 이상 선발될 것으로 4명 정도 선발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뭐 12인이 아니라 뭐 알리넥스트처럼 6인이나 아니면 5인이 선발된다면 뭐 그때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을 좀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강지원 친구를 보면 뭐
웨이콘 소속이에요. 2005년 6월 24일생이고 MBTI가 ESFP 그 공감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특색 있는 것은 없고 뭐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근데 그 빌리프랩 연습생 출신이래요. 그렇게 눈에 띄는 참가자는 지금은 아닙니다.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눈에 띄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친구 김규리 친구를 한번 보면 이 친구는 2008년 9월 15일생인데 많이 어리죠? 많이 어린데 이 친구도 뭐 그렇게 눈에 띈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눈에 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건 그냥 사진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진과 프로필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직 본방송이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들이 어떻게 방송에서 나타날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뷰에서 사진만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당장은 특색 있는 면은 보이지 않고 사진상으로 뭐 코에 점인가요? 코에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코에 점 있는 사람들이 좀 눈에 띄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친구 한번 뭐 여러분 세대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고소영이 코에 점이 있죠. 이 친구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제 눈에 띄진 않습니다. 띄진 않아요. 그 다음 참가자가 김민솔 참가자예요. 이 친구 2008년생인데 ENFP고 뭐 특색 있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반가워 설렘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반가워 설렘도 리뷰를 했었잖아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로 보아서는 반가워 설렘에서 크게 눈에 띄는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일랜드2의 반가워 설렘 출연자뿐만 아니라 포르데스 워너 재팬더 걸스 출연자도 있고 걸스 플래닛 출연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류넥스트 출연자도 있고. 근데 뭐 제가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고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데뷔를 했거나 데뷔를 하지 않았어도 제 눈에 띄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그렇게 뭐 그때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시 출연할 때는 정말 강렬한 무언가를 변신을 하고 왔어야 돼요. 그때와 똑같이 나왔다면 이번에도 눈에 띄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눈에 띄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수정 참가자가 왔죠. 이 친구가 이제 뭐 스컬파 출신이래요. 저는 수파는 보는데 스컬파는 보지 않는데 2006년 10월 5일생입니다. ESTJ네요. 저랑 MBTI가 똑같은데 이 친구 뭐 스컬파 보신 분들은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마스크를 봤는데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영상으로 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아직 영상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어떤 참가자에 대해서도 영상을 보지 않고 지금 판단되는 거예요. 사진상으로만. 이 친구는 뭐 영상으로 찍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냥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김채은 친구. 이 친구는 2007년 생이고 ENTP네요. 여기에 이제 이 친구의 눈에 띄었던 거는 잊지마 내가 두고 온 토슈즈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발레 천재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 좀 마스크가 괜찮아요. 일단 마스크가 괜찮고 발레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영국 소재 발레 학교 출신이래요. 그 각
여자 아이돌 팀에 발레 참가자를 넣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게 트와이스의 미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게 이제 르세라핌의 카자였죠. 카자가 발레 출신 여자 아이돌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전략을 이미 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르세라핌 카즈아를 보고 이 친구를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미나나 카자처럼 오히려 일본인이었으면 더 마케팅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국인인 게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지마 내가 두고 온 토슈즈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 이거 이 문구를 사용한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가 르세라핌 팬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르세라핌 팬들한테 역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풍을 받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카자를 따라는 따라쟁이가 될 것인지 따라쟁이가 돼서 역풍을 받을 것인지 카즈와는 독립적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김치의 친구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나 나나 2000 타바타 나나네요. 2006년 1월 1일생. 이 친구는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 출신이에요. 이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를 리뷰를 했으면 다 봤어요. 다 봤고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의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가 카토코코로 그리고 사쿠라이 미유 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제 기억에. 이 친구 한국말을 못할 텐데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이 친구 눈에 안 띄었어요. 제가 타바타 나나를 기억을 못합니다.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에서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타바타 나나는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시란이나 사쿠라이 미유, 카토코코로, 뭐 기타주메 그리고 뭐 하타메나 뭐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오츠보 카렌도 있었고. 근데 이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여기 참가를 해서 과연 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빛을 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실력을 끌어올렸을 거라고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이 친구 어렵다고 봐요. 남유주 2007년 7월 28일생. 데뷔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보이네요. 데뷔하게 해주세요. 데뷔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 카메라 잘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카메라 잘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유주. 이 친구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캡틴이랑 청춘 스타에 출연을 했다는데 제가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이 친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스크 영상을 찍으면 대단히 좀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그리고 링링 말레이시아 친구가 갑자기 나왔어요. 24명 중에 모두가 일본 국적 아니면 한국 국적인데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친구는 이 친구가 유일합니다. 2005년 4월 20일생인데 4개 국어를 한다고 했네요. 지난번 유니버스티켓에서 필리핀 출신들의 여자 아이돌이 나왔죠. 그 젤리단카하고 엘리시아 두 명이 나왔는데 지금 유니스로 데뷔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동남아 쪽 친구들이 와서 참가해서 이제 여자 아이돌이 되는 경우 뭐 이 친구를 뽑을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계속 일본인 마켓 중심의 그
활동을 펼쳤다면 지금 이제는 좀 더 마켓을 넓혀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마켓을 넓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 이제 보니까 이 친구도 화면을 잘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 친구 만약에 한국말이 괜찮고 퍼포먼스 능력이 괜찮다, 그러면 이 친구들 뽑아서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23명이 다 한국 국적 아니면 일본 국적인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이 아닌 참가자로 그 아일랜드 2에 참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번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가 있네요. 마이가 2004년 10월 28일생. 일본 전국 고교 댄스 1위랍니다. 오, 이 친구 근데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댄스 1위의 실력이 드러날지 의문이네요. 저는 솔직히 그 느낌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걸스 플래닛 때 재팬 참가자 1위가 히카루였잖아요. 히카루도 춤을 잘 췄거든. 근데 그 정도의 아웃풋을 낼까요? 저는 매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친구는. 왜냐면 프로듀스 48에 이치현보다 못 출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일본에서 1위를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크게 눈에 띄는 친구는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방영 전의 시점에서 눈에 띄는 친구는 아니다. 박예은을 볼까요? 2006년 12월 21일생. 오, 이 친구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친구네요. 그만큼 눈이 띄었다는 거겠죠? 그 웨이컨 입장에서 길거리에서 캐스팅할 정도면 지금 그 누구죠? 그 아일릿의 원희가 길거리 캐스팅 출신이잖아요. 고속터미널에서 하이브한테 길거리 캐스팅 당해가지고 바로 알류넥스트 참가해서 1위로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길거리 캐스팅해서 여기 참가시킨 데는 분명히 눈에 띄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별명이 카리나라고 적어놨는데 이 친구도 영상을 한번 찍으면 그 카메라를 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와, 다음이 드디어 슈퍼스타 방지민입니다. 여러분, 그 방지민을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일랜드2에서 방지민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이 친구가 알류넥스트 출신입니다. 알류넥스트 출신이에요. 빌리폴랩 연습생 중에서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1등을 했던 친구고 알류넥스트에 참가했던 전체 통틀어서 1등을 하던 친구예요. 제가 방지민 얘기를 그 알류넥스트가 종료하고도 유니버스티켓 리뷰하면서도 방지민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아일릿에서 영서가 탈퇴할 때만 해도 그때도 방지민 얘기를 계속했는데, 방지민이 아일랜드2에 참가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4명 중에 가장 슈퍼스타입니다. 가장 슈퍼스타고 당연히 데뷔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데뷔할 거라고 보고 당연히 데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데뷔한다고 봅니다. 뭐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아일릿이라는 5세대 아이돌 여자 걸그룹이 데뷔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달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3월 25일날 데뷔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래 방지민 이 친구가 아일릿의 멤버였어야 돼요. 멤버였어야 되고, 너무
이미 완성형 아이돌이에요. 이 친구는 완성형 아이돌이라서 이 친구는 그냥 데뷔시켜서 활동을 시켜도 무리가 없다. 무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알류넥스트 때랑 다르게 지금 이미지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 메이크업이 많이 변했다는 건데, 메이크업이나 꾸미는 게 되게 많이 변했다는 건데, 하이브에서도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꾸며줘야 됩니다.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빌리프랩이 그런 거에 좀 약하지 않았나. 그 아이들을 좀 스타일링을 하는데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왜 그런 얘기를 좀 생각하냐면, 아일릿이 초반에 데뷔했을 때 너무 유아틱한 컨셉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판을 했거든. 비판을 했다고. 그러더니 이제 다시 그 유아틱한 컨셉을 버리고 지금 방지민의 모습을 보여준 이 컨셉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좀 깨끗해졌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좀 아일릿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제가 알리넥스트를 리뷰하면서 방지민하고 유나하고 같이 쌍으로 데뷔를 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알리넥스트 리뷰를 할 때 말했었는데, 방지민이 탈락을 하니까 유나 혼자 데뷔를 하니까 지금 유나가 아이릿에서 혼자 어울리지 못하는 멤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 눈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유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나는 키가 크기 때문에, 혼자 키가 크기 때문에 아이리스 다른 친구들이 키가 작아서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많이 줬는데, 하이브에서 이제 그 처방을 한 게 다른 친구들한테 높은 굽의 운동화를 신겨서 이제 유나하고 키를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좀 그 이질감을 좀 줄여줬는데, 뭐 직캠 조회수나 그런 걸 봐도 유나의 조회수가 정말 낮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지민 친구는 좀 데뷔를 여기서 이제 알류넥스트에 데뷔해서 알릿의 멤버였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지만 여기서는 데뷔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참가자 중에 제일 슈퍼스타입니다. 제일 슈퍼스타입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네, 방지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손주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 이 친구 정말 세게 썼네요. 여러분들의 세상은 손주원을 알기 전후로 나뉩니다. 오, 셉니다. 2006년 9월 16일생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봅시다. 얼만큼 눈에 띄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제가 그 언급을 했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한번 그래도 아직 본방 보기 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정말 12명을 데뷔할 거라면 50%의 데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데뷔를 하기에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엄지원 친구가 있네요. 2009년 9월 21일. 오, 이 친구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너무 어리네요. 웨이컨 황금 막내. 와, 2009년생이면 이 친구는 소스뮤직 출신이네요. 이 친구는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는데 한번 요 친구는 좀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막내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 솔직히 단순히 예쁜 걸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거든. 막내는 이를테면 원희도 봐요. 원희 아이엔엑스 때 원희 정말 눈에 띄었잖아. 이 친구가 노래도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눈에 제일 많이 띈다는 이유로 1위로 데뷔했단 말이에요, 원희가. 근데 이 친구도 막내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르세라핌의 홍은채도 막내로 데뷔해서 뭔가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거라고 봐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유나 2009년. 이 친구도 중학생이야. 어떡하지? 왜 중학생이 계속 나오네요? 이 친구는 글쎄요,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본인이 이제 뭐 걸크러쉬든 섹시든 하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성인들이 하다시피 본인이 이제 2009년생이면 여기서 이 참가자 중에서도 막내일 것 같은데, 막내 맞네요. 2009년이면 가장 막내인데 어른스럽게 보이려거나 차라리 막내 티를 내는 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제가 감히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새겨 들으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사랑 2007년 4월 18일생 INFP HOT 퀴즈 댄서 출신이네요. 표정 천재라고 적어놨어요. 표정 천재. 표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표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프로듀스 101의 최유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의 표정을 보여줄지 의문입니다. 의문이. 이 친구 근데 영상을 카메라를 잘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카메라를 잘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유사랑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이 하마웨이 유이 2007년 9월 16일생. 이 친구는 글쎄요. 이 친구는 한번 본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일본인 참가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한국인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인 참가자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 역할. 그걸 가장 잘한 게 아이유넥스 때 모카였어요. 모카가 제일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인 역할을. 지금도 아일릿에서 모카가 제일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뭐 앵콜곡을 듣는데 모카가 노래를 못 불러서 뭐 실망이었다라는 댓글도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모카 역할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본인 멤버로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모카는 그동안 뭐 트와이스의 사나나 르세라핌의 사쿠라, 카즈아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모카가 해줘야 되는 거지, 메인 보컬이나 리드 보컬 그런 역할을 모카가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이코를 한번 봅시다. 유이코 2008년 6월 8일생 일본 K-pop 댄스 팀 출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내용 아니고. 일단 일본 친구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물론 한국 친구들도 참가자들도 여기서 처음 보는 참가자들이 많긴 하지만 일본 참가자들은 정말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방에서 보지 않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히 눈에 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요. 윤지윤 2005년. 이 친구 프로필 사진을 나름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각 어깨라고 적어놨는데 특이하네요.
이 친구 본인이 시그니처로 삼는 본인의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본인이 밀고 있는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눈빛 말고 다른 눈빛이나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친구도 카메라를 좀 잘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들어요. 딱 보니까 알겠어요. 포즈도 보니까 사진을 찍어본 솜씨야. 사진을 찍어본 솜씨라고. 그게 보여요. 그게 딱 보인다고. 사진 포즈한 거 딱 보면 모델 해본 솜씨야. 직각 어깨는 정말 어깨가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보아야 될 것 같고, 눈에 띕니다. 눈에 띕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지윤, 정세비, 2008년 1월 22일 우주를 정복하겠습니다. 오, 다리 길이가 107cm래요. 오, 이 친구 특색이 있을 것 같아. 이 친구 좀 특색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마스크도 괜찮아요. 마스크도 괜찮고 특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단순히 다리 길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얼굴이나 눈빛이 아니라 눈매. 아까 그 친구는 윤지윤이었던가요? 그 친구는 눈빛이었고 이 친구는 눈매가 괜찮아요.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야.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잘생긴 과에 속하는, 제가 그 알리우넥 유니버스 티켓 할 때도 뭐 권은영 친구나 황시은을 보면서 잘생긴 친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친구 이목구비가 대단히 뚜렷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지켜보겠어요. 정세비. 눈에 띄네요. 눈에 띕니다. 눈에 띄어요. 최소울 2009년. 태권소녀 키즈 모델. 글쎄요. 지켜보겠어요. 이 친구 지켜보겠어요. 사진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와닿는 게 없어요. 최정은 2007년 8월 4일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이 친구를 보면은 이 친구 중학교를 졸업했다. 월말 평가 최다 1등이래요. 오. 방지민을 위협할 건가요? 방지민을 위협할 건가요? 우리 슈퍼스타 방지민을. 이 친구 월말 평가 최다 1등 했다니까 한번 뭐 실력이 있나 봐요. 아버지 직업이 카메라 감독이래요. 그러면은 뭔가 아버지로부터 카메라를 설 때 어떻게 포즈를 취해라든지 표정을 취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많이 연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언니가 있는데 이제 방과후 설렘 때 나온 최윤정이에요. 제가 그 방과후 설렘 리뷰할 때 그 최윤정을 기억하거든요. 그 친구 괜찮았는데 물론 조금 좀 강하게 생기긴 했었지만 괜찮았는데, 근데 언니랑 그렇게 닮았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이 친구 닮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뭐 올라운더 플레이어라고 본인이 적어놨고 월말 평가 최다 1등 했다니까 이 친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카메라 감독인 게 저는 이게 더 오히려 눈에 띄네요. 한번 본인이 어떻게 영상에서 카메라에서 보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정원 친구. 코코. 카메라 저렇게 찍으면 안 돼. 저런 눈매로 하면 안 돼요.
2006년 11월 14일생.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 친구는 계속 카메라 앞에서 눈을 부라리네. 이러면 안 돼. 아유, 김치현이 생각나는. 초연아, 너무 과해. 너무 과해.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오, 드디어 마지막 친구예요. 오, 후코. 오, 2004년생 최연장자라고 합니다. 하야시 후코. 일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걸스 플래닛에 참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스 플래닛을 봤잖아요. 걸스 플래닛 리뷰할 때 이 친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본인은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제작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본인은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을 확률이 큽니다. 결국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비해서 정말 많은 무기, 많은 변신을 해오지 않았으면 여기서도 어차피 빛을 못 볼 거라고 봅니다. 빛을 못 볼 거라고 봐요. 뭐 외모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외모로서만 합격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데뷔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최연장자라고 했는데 2004년생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최연장자가 2004년생이고 가장 막내가 2009년생이에요. 근데 케플러를 한번 딱 봤다. 케플러 최유진 1996년생.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강예서가 2005년생이에요. 막내가. 결국은 지금 아일랜드2 참가자의 최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케플러 가면 막내 그룹이에요. 막내.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엄청 나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유진도 아직 뭐 활동을 하는 있는 걸로 보아서 뭐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충분할 거 보고. 네, 이상 참가자 24명은 봤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친구가 몇 명 있었죠? 제가 찍었던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남유주 하고 우리 뭐 아까 윤지윤인가요? 그리고 정세비도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최정은도 뭐 올라운더 플레이어로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남유주였던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유주 이 친구도 제가 본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슈퍼스타 방지민 꼭 데뷔해야 됩니다. 방지민 데뷔해야 돼요. 제가 정말 방지민은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류넥스트를 제가 탈락한 사람을 이제 프로듀스 원온 때부터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다 봤잖아요. 제가 다 봤잖아요. 데뷔하는 친구들도 다 봤고 탈락한 친구들 다 봤는데 한 번도 탈락한 사람이 계속 생각난 적이 없거든. 솔직히 생각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근데 방지민은 계속 생각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지민이 계속 생각이 나. 아마 방지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이브의 빌리프랩 소속이다가 이제 웨이컨 소속으로 갔는데 방지민은 뭐 여기서 데뷔를 해서 알리를 뛰어넘는 게 방지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인간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일리 영서가 아일리에서 탈퇴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방지민이 거기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유나랑 서 있으면 일단 키가 맞아. 방지민이 키가 유나랑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그리고 알리넥스 처음 할 때 유나랑 방지민이랑 박민주랑 셋이서 그 퍼포먼스를 같이 했잖아.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게 대단했거든, 솔직히. 대단했거든. 그래서 이제 알리넥스트의 판타스틱 4, 데뷔가 거의 확실시되었던 판타스틱 4에서 방지민만 탈락을 했었는데 영서가 이제 탈퇴한다고 했을 때 방지민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아일릿에 들어가서 6인 체제로 만들었으면 유나랑 방지민이랑, 그러니까 그 아일릿 자체도 다양성을 주기에도 좋고 귀여운 컨셉뿐만이 아니라 걸크러쉬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유나가 그 아일릿에서 이질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팬들이 봤을 때도 되게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 방지민이랑 유나랑 같이 있으면. 그리고 유나가 방지민이 있으면 유나도 되게 안정감을 가질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지, 좀 많이 듭니다.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지민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데뷔해야 됩니다. 제가 알류넥스트 마지막 화 때 그런 말을 했거든. 방지민이 알류넥스트에서 1위 참가자였지만 다른 서바이벌 오디션에 다시 참가한다면 합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아직 본방 전이니까, 지금은 본방 전이라서 방지민만 보이지만 실제로 본방이 시작하고 나면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24명 중에서 정말 12명이 데뷔를 한다면 방지민은 뭐 무혈입성할 걸로 보이지만 근데 뭐 만약에 5명이나 6명 뽑는다고 하면 이거 장담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장담 못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바라는 점은 방지민을 프로그램의 시청률 올리기 용도로 사용하고 토사구팽하는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포르투스 48에 이가은이 그렇게 사용됐거든. 이가은 처음에는 계속 시청률 올리면서 막 뭐 사쿠라와의 대결 구도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다가 결국은 데뷔 못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그널송을 봤어요. 시그널송을 봤는데 The Final Love Song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어서 많이 듣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The Final Count를 샘플링해서 만든 노래던데, The Final Countdown이죠. The Final Countdown을 샘플링한 노래였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시그널송 그렇게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때 별로예요. 우리가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의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서 항상 보아오던 시그널송 포맷이 있잖아요. 교복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나와서 이제 그 부드러운 춤을 추는 것, 걸리걸리 소녀소녀한 춤을 추는 무대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시청자들이. 이를테면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48, 걸스 플래닛, 그리고 믹스9, 그런 데서 버던 뭐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보통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아일랜드2의 시그널송은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냐면, 식스틴과 반가운 설렘처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식스틴은 괜찮았거든. 근데 반가운 설렘은 이상했단 말이야. 그럼 이 아일랜드2의 파이널 러브송은 어느 쪽이냐?
반가워 설렘처럼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거 이 친구들을 아직 본방을 안 봤잖아요. 물론 웨이컨에서 이 친구들을 걸크러쉬 느낌의 팀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초반부터 24명의 참가자에게 이런 느낌의 코디를 하고 이런 춤을 추게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그널송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못 만들었다고 봅니다. 대단히 못 만들었다고 보고, 제가 여자 아이돌 오디션 시그널송 순위를 가끔 매기곤 하는데 반가워 설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별로예요.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하위권이라고 봅니다. 네, 우선은 아일랜드 2가 하기 전에 한번 프리뷰를 한번 해봤고, 참가자들에 대해서 프리뷰를 해봤고, 시그널송에 대해서도 프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정말 본방이 시작하고 이제 에피소드 1화가 시작하고 나면 이 친구들의 화면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제가 오늘 말한 것도 당연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바뀔 거라고 봐요. 일단 지금은 어떤 참가자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런 거를 사전에 보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에피소드 1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리뷰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리뷰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좀 부탁드리면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아일랜드 2 12화까지 한번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데이브였습니다.